한편 우리 정부는 북아프리카 수단 내전으로 고립됐던 우리 교민 28명을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늘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데요. 긴박했던 구출 당시 상황과 함께 구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규득 한국외대 아프리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아프리카의 수단 분쟁이 내전 양상을 보이면서 필사적인 자국민 철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까지 상황이 긴박해진 이유가 뭡니까? 이번 수단 사태는 사실 이제 그 양대 군벌 간의 그런 권력 쟁탈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것이 내전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태로 진행됐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런 실력자 1, 2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전 대통령이었던 독재자 그 바시르를 축출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합력해서 이렇게 축출했는데 다시 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상당한 염원을 품고 민주화 시위를 벌였는데 이 두 군벌 양대 세력은 민주화에 대한 이런 요구는 무시한 채 자신들의 어떤 권력에만 심취해서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고자 했던 사태가 바로 이번 사태로 비화되게 됐고요. 거기다가 또 이해관계가 뒤얽힌 여러 그 주변국들의 이런 개입이 이번 사태의 대리전까지 또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비화됐기 때문에 이번이 상당히 아주 긴박했던 상황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결국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건데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충돌이 주춤했던 이 4일간의 휴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자국민 철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우려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지금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휴전 회담에 대한 노력을 개진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민들 안전하게 구출을 했습니다만 수단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물이나 기본적인 식량 같은 인도주의적인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15일부터 이 사건이 발달해서 지금 한 10일 지났는데 이 10일 안에 벌써 지금 수돗물, 전기 이런 끊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대부분의 병원들도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전으로 이제 이 인터넷 같은 것들도 다 상황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어떤 정보 공유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인들의 이 피란 행렬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하늘길과 백길을 이용해서 탈출한 외국인들과 다르게 아무래도 인접국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부분 수단 국민들의 그 탈출 행렬은 현실적으로 육로로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제 주변 국가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에티오피아라든가 이집트, 심지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진출을 하려는 그런 탈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최대 그 피난민의 행렬이 가세화된 곳이 인접국인 차드입니다. 이 차드에 한 지금 2만여 명의 이 피난민 행렬이 가세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유엔에서는 약 1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건 이미 2003년도에 이미 차드의 그 수단 다르푸르 서부 지역에서의 그 집단 인종 학살이 벌어졌을 때 많은 그 수단 다르푸르 종족들, 푸르족이죠. 이들이 차드로 많이 난민을 가서 지금 현재 한 40만이 이미 있습니다. 그 40만에 지금 다시 또 2만여 명이 추가로 또 합세가 되면 이 난민 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남수단 지역에 또 한 2천여 명의 그런 숫자가 또 가세되면 남수단이나 차드 국가의 안보 불안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수단을 인접한 주변 국가들과까지 함께 정세 불안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여러 중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화 재개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런 내전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이게 단순한 갈등 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이런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 붕괴 상황을 우려하는 그런 단계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좀 대화 재개가 좀 될 가능성도 좀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대화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좀 상당히 불투명하고요. 예. 또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수단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협업을 할 만한 그러한 어떤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또 군벌이 협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다. 예. 특히나 이 수단이 아랍 문화권과 이 아프리카의 교차 지역으로 이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 수단은 아랍 문화권하고 아프리카가 같이 혼정화되어 있는 이 교차 지역이고요. 예. 더군다나 그 지정학 요충지인 이 홍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러시아도 이러한 그 가치를 보고 최근 2014년도 크림반도 분쟁 개입 사건 이후에 자원 확보 차원에서 국제 제재가 심화되면서 이 수단 북부 지방에 금광 개발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예. 조금 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서방에서도 이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굉장히 또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또 신냉전 구도의 연장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서방 세계와 이제 사실은 이번 이 수단이 내전 발단 사태가 사실 최근 2011년도 그 시리아 내전과 예. 또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감이 섞여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비슷한 부분이 이제 결국은 부패한 독재 정권을 이제 밀어내면서 거기에 따른 외세가 개입하면서 혼란한 상황이 더 가중된 건데요. 이 시리아 대전은 미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개입의 외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 이 수단 내전에서는 러시아는 물론 이제 2014년 이후에 개입을 상당히 가속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좀 더 한 발을 뛴 상황에서 예. 수수방관했다는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와 함께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이집트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이런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 UAE 같은 이런 세력들이 여기에 함께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냉전이라는 포인트는 사실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이걸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이러한 그 민간 문민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이거를 지원할 것이고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중재로 일단 정부군과 반군이 또 한 번 사흘간의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휴전 회담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 사흘간의 휴전이 수단의 분쟁 대화로 이끌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난 20일, 23일 날 그 라마단이 종료되고 난 그 예. 이드 휴일 이 휴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휴전 합의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비록 이 미국 중재 또 이스라엘의 중재가 이번에 어느 정도의 대화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평화의 그런 장으로까지 나아가고 또 이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회의적인 반응이 큽니다. 예.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같은 이런 국가가 바그너 이러한 그런 용병 집단들을 개입시켜가면서 이 수단에 좀 더 이런 자원이라든가 이 자국의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평화적인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정부가 들어서기보다는 이런 군벌과 이런 정세 불안을 이용해서 보다 많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 이 수단에서 좀 더 비화된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비록 합의에 의한 평화, 휴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앞으로 좀 불투명하고 계속 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의 내전이 확대되지 않고 하루빨리 좀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규득 한국외대 아프리카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